자, 대장동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나온 보도를 보면 대장동 의혹을 검찰이 지금 조사한 지가 한 달째인데 한 달째 빈손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협조한 정영학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정영학도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자, 정영학에게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욱 김만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에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남욱이가 성남 도계공에 보내놨던 후배, 성남 도계공의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했고, 여기에 황무성 사장은 애초 비례형이었는데 공모 지침서 내용이 자기 의도하고 관계없이 확정형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을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다. 그래서 누가 주기로 했냐?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가 그렇게 주기로 하고 공사 측에는 수천억 손해를 입히고 유동규한테는 70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유동규는 그 대가로 지금 대장동의 민간인들 3명한테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빠졌죠. 자, 그리고 김만배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29일 날 영장을 재청구하려다가 보강 수사에 들어갔는데, 김만배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약속 혐의가 담길 가능성은 크지만은 김만배한테도 배임 혐의는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정영학에 대해서 어쨌든 영장 청구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매우 소극적인 영장 청구일 걸로 보이고, 정영학은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실상으로는 거의 수사 마무리, 지금 이들이 윗선인 지금 이재명 쪽으로 수사를 옮겨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곽상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또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과 관련되는 직권 남용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나 유동규에게 다 배임 혐의가 빠져 있다. 요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자, 과거에 이재명과 같이 이 개발업체의 이득 독식에 대해서 같이 싸워왔던 한 그 성남의 운동가는 22년 전에 이재명은 분당 그대로 놔주자, 건설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99년 10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지역활동 변호사로서 성남 분당의 용지 변경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그대로 놔두자, 건설업체와 지주인 토지공사는 막대한 이익이 있지만 성남시와 분당 주민들은 고통과 손실만 강요받는 사업이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이래 말해놓고 성남시장 재임 당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어요. 스스로 부패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는 처신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시민단체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의혹을 밝힌 거다. 그래서 98년 분당의 노란자유인 백궁 정자동 일대를 상업 업무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당시 시에서 추진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꾸렸고,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을 용도 변경에 땅값을 오르게 하고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익이 몰릴 것이라고 용도 변경을 반대했고, 그런데 백현동에서는 용도 변경에서 크게 해먹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과거에 같이 이런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던 이호성 대표는 철거미 이주 대책을 요구한 시위로 구속됐는데 이재명이가 변호를 맡았대요. 90년에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으로 구속되자. 그런데 그는 지난 9월 24일 이재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과 함께 같이 성남 시민운동을 했던 신상진 전 똥당 의원은,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자 이재명에게 고도 제한 완화 동참을 제안했는데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을 결과적으로 돕는 꼴이 아니냐며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시민운동하는 시절 시를 상대로 투명 시정을 요구하다가 자기가 당선된 이후에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백현동 임대주택을 100% 여기에 임대주택만 짓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가 준주거로 파격적인 4단계 상향될 때 100% 임대주택을 짓는다 해서 성남시가 시행사의 요청을 받고 했다가 수용을 했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10%만 짓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 축소안을 냈어요. 여기에 정진상이도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땅이 한국식품개발원 땅이었는데 팔리지 않았고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특정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그러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R&D 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 그런 다음에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만 원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R&D 센터나 거기에 도로나 이런 게 다 쓸모도 없는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행사는 일반 분양으로, 즉 90%를 일반 분양을 했죠.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 3,143억을 벌었어요. 임대주택 123가구만 남기고 1,100가구를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이재명의 본부장이었다가 이 사업을 하던 성남 R&D PFB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영입되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들어가고, 그리고 4월 2일 날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 김인섭이가 다른 건으로 구속돼 가지고 2016년 4월 출소하고 정인 대표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댄. 그래가지고 성남 R&D PFV 주식 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가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지난해 11월 범원은 김 씨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2015년 1월 이재명을 잘 알기 때문에 영입한 걸로 보이는데, 김인석을 명목상 그거 말고는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인석에게 2016년 5월에 주식 매매 계약을 맺어줘서 결국 70억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을 했다. 자, 그래서 2015년 9월 최종 용도 변경이 될 때, 그리고 또 2016년 1월에 임대주택이 전체에서 임대주택이 100%에서 10%로 줄어들 때 이재명이 직접 결재했고 정진상이도 결재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공모 지침서
그러니까 대장동에 사업을 할 파트너들을 이렇게 뽑았지요. 그래서 그 파트너로 지금 산업은행도 들어왔고 또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들어왔고 메리츠 정권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 공모 지침서에 임대주택 용지만큼만 우선주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남 도계공의 2차 이익 배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차 이익 배분은 신흥동 공단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문서상으로 보면 2차 이익 배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 요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 문구가 사업이익을 임대주택 용지만큼이라고 딱 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목에는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 대신에 현금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1822억, 최종적으로 1830억이 된 그 땅입니다. 나중에 임대주택 비율을 6.72%로 낮춰줬죠. 그래서 화천 대유에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성남 도계공 보유 주식 50% 플러스 한 주가 전액 배당 우선주로 A11 블록의 평가액만큼만 받도록 딱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11 블록의 가치를 1822억으로 확정해서 2015년 6월에 사업 계약을 해서 내용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도계공은 성남의 뜰이 A11 블록의 가치로 산정한 1822억 원을 우선주 지분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반면 지분 7%를 보통주로 가지고 있던 화천 대유나 천화동인은 합쳐서 수천억의 이득을 받지요. 8,500억이 넘는 이득을 본 걸로 나오고 수의 계약을 한 택지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특히 거두었지요. 그런데 성남 도계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공사가 대장동에 50% 이상을 출자한 만큼 사업 수익도 50% 이상 확보한다고 의결됐고, 그리고 그것이 공사 이사회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의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 지침이 이렇게 이제 바뀜으로써 1822억으로 확정돼 버린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모 지침이 바뀌지 않았으면 3천억 이상을 벌어들였을 거라고 나오는데 2015년 2월 13일 날 성남 도계공이 발표한 대장동 공모 지침에 1822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황무성 사장은 내가 결재한 이후 누군가 공모 지침 내용을 수정한 걸로 의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장동 공모 지침에서 결국 이게 이사회, 도계공 이사의 의결과 달라진 수익을 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황 사장은 내가 이건 결제한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30에서 50만원 더 발행하니 어쩌니 이런 걸 가지고 떠드는 것은 결국 대장동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 대장동의 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 주민은 유동규를 2015년에 서너 차례 만났는데 유동규로부터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주민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주민들은 주민이 민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거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 이러면서 유동규가 2015년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도계공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계속 설명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유동규 말이 시장 뜻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을 할 때 특수목적법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더니 남욱은 잠적했고 화천대유가 등장했다라고. 그래서 유동규한테 물으니까 유동규가 화천대유에는 남변호사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도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면담을 요구하니 안 만나게 해주니까 유동규가 와서 내 말이 시작 말이다.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요, 대장동 의혹을 조각조각 보도를 해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조각 내에서 보도할 게 아니라 논점이 뭔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중앙일보가 독자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말인데, 일부러 언론들이 산만하게 미세한 부분들을 크게 보도하고 실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본류에 대해서는 적게 보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꼬리를 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이 일이 성격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언론 보도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동을 보면서요, 이 일의 핵심은 그렇게 서민들의 편에 서서 기본주택을 현재 강조하고 있고, 옛날에도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돌려주겠다고 하던 이재명이 주민들에게 1,100만 원에 싸게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대장동 원주민들이 공동개발을 하자는 것도 팽개친 채 결국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3명에게 이 사업을 유동규를 통해서 몰아주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으면서 다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1조 가까운 이득이 가도록 몰아줌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도 헐값에 땅을 뺏겼고, 또 성남 시민들은 1,100만 원의 대장동 아파트에 들어갈 기회를 뺏겨버린 전형적인 지자체, 정치인, 그리고 한마디로 건설사, 시행업자, 이런 꾼들의 카르텔에 높은 아파트 가격이 책정되어 버린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